어르신, 밥 드신 뒤에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몸이 나른해지신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드느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사실 그건 혈당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끝까지 보시면 그 신호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8년 동안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진료해온 김태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진료실에서 시간이 부족해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조금 더 알면 100세도 문제 없습니다. 손주들과 웃는 그날까지 김태호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들께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밥을 드신 뒤에 혈당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몸이 아프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신다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갑자기 졸리고 몸이 나른하고 머리가 멍한 느낌. 바로 그게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때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일반 건강검진에서 절대 안 잡힌다는 사실이에요. 건강검진에서는 아침 공복 혈당만 재거든요. 밥 드신 뒤에 혈당이 얼마나 치솟았는지는 검사를 아예 안 해요.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으로 나와도 매 끼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검진 결과를 믿고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제28년 임상 경험에서 가장 많이 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혈당 관리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어르신이 3년, 5년 지나고 나서 신장이나 눈에 합병증이 생기셨다는 걸 알게 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관리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매 끼마다 반복되는 혈당 스파이크가 혈관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손상시켰기 때문이에요. 매일 3끼씩 10년이 쌓이면 결국 합병증이 되는 거예요. 왜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혈당 스파이크가 특히 더 위험할까요? 젊었을 때는 밥을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빠르게 분비돼서 혈당을 잡아줘요. 그런데 75세가 넘으시면 췌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인슐린이 나오는 속도가 느려지고 나온 인슐린에 세포가 반응하는 능력도 줄어들거든요. 75세 이후엔 그 자동 조절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드셔도 혈당이 훨씬 높이, 훨씬 오래 올라가 있게 돼요. 이게 반복되면서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쌓여서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시력 저하, 발저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혈당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사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딱 하나만 바꾸시면 식후 혈당이 최대 70%까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약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에요. 순서 하나예요. 밥 먹기 전에 반찬부터 시작하세요. 나물이 든 김치든 채소 반찬을 먼저 3젓가락에서 4젓가락 드세요. 그 다음에 단백질 반찬, 생선구이든 두부든 계란이든 먼저 드시고 맨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예요. 이걸 체단탄이라고 불러요. 채소 속의 식이섬유가 장안의 일종의 보호막을 만들어요. 그 보호막 덕분에 밥을 드셨을 때 단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훨씬 느려지거든요.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어르신 혈관한테는 훨씬 안전한 거예요. 순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속도도 중요해요. 한 번 씹을 때 최소 20번은 씹으시고 숟가락 내려놓고 천천히 베시는 습관. 이게 혈당을 지키는데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두 번째는 저혈당에 관한 이야기예요. 혈당은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75세 이후에는 너무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식사를 건너뛰거나 적게 드셨을 때 저혈당이 일어나기 쉬워요. 갑자기 어지럽고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에요.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저혈당이 오면 바로 낙상, 심하면 의식을 잃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절대로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약은 드셨는데 밥을 안 드시면 혈당이 위험하게 떨어져요. 외출하실 때는 항상 사탕이나 작은 주스 하나를 가방에 넣고 다니세요. 혼자 계실 때 갑자기 어지럽거나 손이 떨리면 먼저 앉거나 누우신 다음에 단 것을 드세요. 오늘도 건강 걱정 많으시죠?
제가 옆에 있을게요. 세 번째는 아침 공복 혈당 관리예요. 우리 몸은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에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을 자동으로 분비해요. 75세 이후엔 이 호르몬이 더 강하게 작동하면서 아침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전날 저녁에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과하게 드셨다면 그것도 아침 혈당을 올려요. 단백질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밤새 혈당으로 바뀌거든요. 저녁엔 고기나 생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 채소 반찬과 함께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드시는 것,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네 번째는 식후 20분의 황금 시간이에요. 식후 20분에서 30분 안에 가벼운 움직임을 하면 식후 혈당 상승이 최대 30% 이상 감소해요. 많은 분들이 밥 드시고 나면 바로 소파에 누우시거나 텔레비전 앞에 앉으세요. 그게 혈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선택이에요.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에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세요. 베란다에서 왔다 갔다, 거실을 왔다 갔다.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해요. 날씨 좋은 날엔 밖으로 나가서 천천히 동네 한 바퀴 돌아오시고요. 작은 변화 하나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식후 20분, 소파 대신 발걸음.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는 혈당에 영향을 주는 음식과 영양제 이야기예요. 홍삼은 기본적으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공복에 홍삼이 드시면 혈당이 일시적으로 변동할 수 있거든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하루 1000mg 이상의 비타민C는 혈당 측정기의 수치를 실제보다 낮게 표시되게 만들 수 있어요. 집에서 혈당 측정하실 때만큼은 고용량 비타민C는 피해주세요. 된장은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성분이 혈당 조절을 도와줘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의 수용성 식이섬유도 식후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시켜줘요. 콩류, 두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전통 한식 밥상을 제대로 차려 드시는 어르신들이 혈당 조절 능력이 확연히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다만 국에 넣는 소금 양만큼은 조심하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도 오르고 혈당 관리에도 영향을 줘요. 자, 오늘 제가 드린 5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체단탄,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에. 둘째, 저혈당 주의. 식사 절대 거르지 말고 사탕 하나 들고 다니기. 셋째, 아침 혈당. 저녁에 단백질 과식 피하고 아침에 물 한 컵. 넷째, 식후 20분. 소파 대신 집안 천천히 걷기. 다섯째, 홍삼은 식후에. 된장과 해조류는 매일 드시기. 오늘 저녁 식사 때 채소 반찬 먼저 드시는 것. 딱 그 하나만 시작하세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3개월에 한 번은 당화혈색소 HbA1c 검사를 받으세요.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검사거든요. 다음번 병원 가실 때 꼭 이것 여쭤보세요. 선생님, 저 당화혈색소 검사도 해주세요.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적용하는 당화혈색소 목표치는 7.5% 미만이에요. 혼자 걱정하고 계셨죠? 충분히 이해해요. 자녀분들한테 말 못하고 속으로만 걱정하셨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꼭 읽어볼게요. 오늘도 건강 챙기려고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오늘 저녁 식사, 채소 반찬을 밥보다 먼저 드시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해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는 길의 시작이에요. 기억하세요. 조금 더 알면 100세도 문제 없습니다. 손주들과 웃는 그날까지 김태호가 늘 함께하겠습니다.